누구나 육아는 초보다. 육아 초보들의 즐거운 토크 육초톡.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미진입니다. 벌써 육초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육초톡이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저희끼리 녹음 후에 업로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청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서 육초톡을 검색하시면 공식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요. 유튜브나 애플 팟캐스트, 국내 최대 팟캐스트인 팟빵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함께 육아 토크 나누셨던 분들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윤성원, 김남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육초톡 몇 번 했더니 갑자기 겨울 된 것 같아요.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제가 겨울을 엄청 타는데.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제가 날씨가 확 추워졌어 이랬는데 그때랑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손 시리고 발 시리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커피였고 오늘 추위 TOP야. 완전. 보일러 틀었습니다. 저희 집은 벌써. 저도요. 저희가 몇 번 녹음을 했더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몇 번 녹음을 했더니. 맞아요. 그래서 다들 바쁘고 생업이 있으시겠지만 녹음 몇 번 못했는데 계절이 벌써 바뀌어 버렸는데 정말 군고구마가 땡기는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육초톡 공식 블로그로 가장 많이 왔던 검색되었던 키워드가 송노란 고구마예요. 지난주에 성원 씨가 추천했던. 그래서 네, 아무도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미미하긴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고구마 구워 왔어요. 정말인가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몰랐어요. 송노란 고구마를 찾아봤더니 너무 비주얼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정말로. 근데 요즘에 군고구마 파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좀 보기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군고구마 진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군고구마를 어디서 만나냐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디서 그 고구마 굽는 향기가 나요. 보면 그게 요즘은 편의점 한 코너 아니면 마트나 야채 가게나 이런 데 한쪽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고구마를 구워 파시는 코너들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못 지나치고 꼭 하나씩 두 개씩 사서 한 봉지씩 들고 가서 회사 가서도 나눠 먹고 그리고 매일매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즘 육초톡 녹음 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육초톡 시작하고 혹시 달라진 겨우 2주밖에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겨우 2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혹시 알아보던 것들이 있나요? 없으시죠? 아직.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알아보는 거 생기라고 이제 되게 부담스럽게 나무님께서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지금 굉장히 저게 그런 용도군요. 아니, 들어올 때부터 뭐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걸로 뭐 하시려는 건가? 얘네가 하고 있다.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어머 쌩을 봤어요 이런 거. 제가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 하시고 오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겨울 날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녹음에 패딩을 입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육초톡에서 준비한 테마톡입니다. 오늘의 테마토크, 벌써 겨울이 우리 아이 월동 준비. 날씨가 벌써 한겨울 날씨 같아요. 과거에는 어머님들이 김장도 담그시고 해서 이제 겨울이 오고 있구나 하고 이런 느낌 들었었는데 사실 요즘은 좀 그런 집 잘 없죠? 김장 담그는 집이 솔직히 잘 없죠.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나만 김치 사 먹나 움찔했죠. 너무 솔직해. 점점점이 있었어요. 살짝 서로 눈치 보면서. 김장을 요즘 어떻게 담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담궈서 욕조 같은 데 있어요. 고무 다라이. 그러니까요. 다라이 하다가 더 많으니까. 벽돌 색깔. 맞아. 모두 기억하시네요. 근데 월동 준비를 하자고 이제 성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아이의 월동 준비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좀 어려우니까 오늘 두 분께서 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롱패딩. 저는 없었는데 새끼는 사입혔어요. 새끼 욕 아니에요. 자식 새끼는 사입혔다는 뜻이. 새끼는 사입혔는데 너무 추우니까 사실 차를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단 롱패딩으로 어떻게든 애가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이어서 겹겹이 이제 안에 잠바, 가디건 잠바, 롱패딩으로 이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글쎄요. 잘 때 열이 많아서 우리 딸은 열이 많은 애라서 잘 때는 또 아직까지도 반팔 입고 자야지 막 땀을 막 흘려요 애가. 와. 네.
그렇지만 또 이제 1, 2월이 되면은 이 겨울이 그냥 커피고 그 겨울이 정말 맞죠. TOP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뭔가 이제 난방과 온수 매트를 또 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불을 차고 자더라고요. 애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네. 땀도 많이 흘리고. 근데 또 새벽에는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면 조끼 같은 거 이렇게 입혀주는데 예쁜 수면 조끼는 정말 뭐 예쁜 것 같아요.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도 아기가 좀 컸으니까 입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7살이지만 아직도 수면조끼 입고 잡니다. 그게 이렇게 발이 달린 수면조끼도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발 달린 거 말고 이렇게 아래가 터져 있는 그냥 긴 롱조끼 같이 생긴 종류를 사면 아이가 옆으로 많이 살이 찌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어요. 원피스 같은 네, 그런 원피스처럼 거들. 생긴 거. 그래서 원피스였다가 긴 티셔츠가 됐다가 지금 이제 허리까지 오는 조끼. 아니 올라가는군요. 키가 점점.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요즘 입고 자는 수면조끼는 사실 돌 때부터 입은 건데요. 되게 두꺼운 기모, 양면 기모로 돼 있고 이제 누가 선물해 주셔서 거기 이렇게 이름도 막 새겨져 있고 해서 정말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허리와 엉덩이 중간에 이렇게 오는 정도 길이로 번갈아서 잘 입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입고 자면 그래도 밤에 새벽에 뭐 이불 걷어차는 거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없이 쭉 잘 수 있으니까 제가 참 편합니다. 제가.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옛날부터 입었다면 애착 벽에 그것처럼 이렇게 되게 친숙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도 그 조끼 입고 자는 거 되게 익숙해하고 아기 때는 그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 달린 수면 조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입히고 또 제 주변에서도 많이 했었던 게 히요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뭐 기성복 브랜드는 아니고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히요코라는 그 히요코의 수면 조끼, 뭐 히요코의 낮잠 이불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런 주문 제작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처음 그렇게 발 달린 그리고 시보리 달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수면 조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질도 기모도 있고 누빈 것도 있고 홑겹면 뭐 줄이면 막 이런 거 다 있어서 저야 거의 그 종류별로 재질별로 매니아인데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뭐 조금 썰렁한 정도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팔 위에 그냥 조끼만 입혔다가 이제 정말 쌩쌩 바람 부는 한겨울 되면 두꺼운 재질 입혔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 달린 거 잘 입었었고요. 발 달린 거 띈 지는 한 5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허리 원피스형으로 이제 정착해서 지금까지 잘 입고 어제도 입고 자고 그거 하나 입혀놓으면 마음이 든든 합니다. 그러게 뭐 수면 조끼 말씀하시니까 이건 마치 저희들 군대 가면 깔깔이 같은 게 있거든요. 제대할 때마다 아까 누빔 얘기하셨을 때 깔깔이? 남자들 제대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예비군 훈련할 때 그걸 입고 자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의 예쁜 버전이 요즘 그 유행하는 경량 조끼 다 있잖아요. 어른용도. 그러니까 다 우리 추억에 있고 정말로 군대 이제 말년되면은 이렇게 병장들이 이렇게 입고 하루 종일 그걸 입고 다니거든요.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데 그렇게 따뜻하다고. 따뜻하죠. 아니 근데 조끼 하나 패딩 얇은 그 경량 패딩 하나만 딱 입어줘도 얼마나 등이 따뜻하고. 그 색깔이요 안 빨아도 티가 좀 덜 나요. 그 색깔이. 그런 거 국방부에서 어떻게 알고 그런 걸 했는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학적이다. 그럴 땐 되게. 정말 티가 안 나요 그냥. 예, 성우님 여기 월동준비에 관해서 성우님이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준비라기보다는 팁 좀 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 저희 아이는 남자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땀이 많다거나 몸에 열이 많아서 뭐 더워서 막 버섯에 끼고 막 이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너는 나를 닮아서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계속 좀 그래서 보온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렇다고 뭐 애들 이렇게 놀고 또 실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겉옷 두꺼운 것만 입힌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조끼 뭐 내복 얇은 거 여러 겹 껴입기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구비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입히던 거는 이제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히트텍이 유아용도 다 있어서 반팔, 긴팔 다 있고 뭐 라운드 V넥 바지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입으면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안에 하나 껴입으면 따뜻한 것처럼. 맞아. 그리고 활동성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기모, 막 이중 기모 바지 이런 거 입는 거보다 그 얇은 내복 하나 입고 그냥 봄 가을에 입던 바지 하나 입고 그렇게 입으면 아이들도 편하고 뭐 어디 들어갔을 때 하나 벗기도 쉽고. 예, 그게 보온성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겹 입는 게. 네, 그랬는데 이제 또 그렇게 브랜드가 또 잘 되면 또 시장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 옷을 뭐 이렇게 막 상표 옷보다 남대문 아동복 시장 가서 참 많이 사 입히는데 거기에 딱 그 아동용 발열 네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면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안쪽에 살짝 그 얇게 기모 처리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요즘은 이제 브랜드에서 네, 아동복 시장에서 파는 발열 네이로 갈아타서 뭐 검정색 상하이, 뭐 회색 상하이 뭐 이렇게 다 구비해 놓고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입히고 있어요. 진 씨도 혹시 뭐 팁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딸은 되게 열이 많은 애여가지고 걔는 아직까지도 좀 뭘 막 입히면은 더운데 막 약간 이래요. 그래서 뭔가 근데 또 기관지가 일찍 나온 애기다 보니까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그런 기침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뭔가 자꾸 목도리나 이렇게 왜 꼬리 가짜 꼬리 밍크털 목도리 있잖아요. 얇은 거 그런 거 그거 꼭 이렇게 근데 본인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좀 답답해하네요. 네, 본인은 굉장히 이렇게 지퍼도 목까지 다 올리면은 이렇게 굳이 딱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너무 기침 자주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로 집에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뭐 막 이런 뭐 털 자켓이니 이런 것보다 진짜 목도리 종류가 많아요. 뭐 꼬리털 애기 거 요만한 거 막. 스카프 빕 네, 그런 거 정말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 있고 그리고 근데 또 애가 또 열이 많고 땀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일부 손등이나 손목, 발목 이렇게 허벅지 안쪽 이런 데가 또 금방 건조해져요. 네, 그래서 보습제 같은 거 그래서 좋다는 거 다 써보는데 막 이거 대박 이런 건 없었고 그래도 오일 종류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오일 종류로 근데 뭐지 그 우리 어릴 때 쓰던 거 걔는 좀 그렇게 성분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죠 노란색? 핑크색 핑크색?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글자 무로 시작하는 네 글자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돼요? 무스텔라 거 그거랑 무스텔라 세타필 거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스텔라 거는 뭐 얼굴에 발랐다가 뭐 세타필 거는 오일은 몸에다 발랐다가 해서 떨어지면은 뭐 이번에는 좀 바꿔가지고 세타필 얼굴 로션 샀다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보습제 하니까 혹시 좀 생각나거나 좋은 브랜드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알러지는 없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데 여기저기 엄청 가려하고 그런 게 심해서 저도 보습제 진짜 많이 바꿔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좀 오래 간다 싶었던 거는 뭐 다 많이 아시는 피지오겔. 근데 피지오겔 중에서 그냥 바디로션 종류 사면 너무 가볍고 막 크림 이렇게 사면 좀 또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 얼굴용으로 나오는 그 아마 그게 뭐 이름은 페이셜 크림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얼굴용으로 나오는 걸 사서 온몸에 바르는 용도로. 이거 아이크림 사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사람 진정한 럭셔리. 진정한 부자군요. 저는 막 애거 남은 거 이렇게 쓰고 아이는 막 얼굴 크림 사고 온몸에 바르고 네 뭔가 갑자기 되게 아이러니하고 슬퍼지는데 그리고 아까 오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아이도 그냥 로션만 바르면 그게 좀 지속력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막 할 때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 좀 괜찮은 거 알아봐서 호호바 오일을 약간 섞어줘요. 이제 로션 좀 짜고 거기다 오일 몇 방울 해서 섞어가지고 발라주면 확실히 보습력도 오래 가고 그래서 좀 특히 막 많이 가려워하는 부분도 그냥 오일만 바르는 것보다 그냥 로션이나 크림하고 좀 섞어서 발라주면 확실히 좀 오래 가고 촉촉한 것도 오래 가고 가려움증도 좀 덜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병행. 한번 저도 섞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전혀 몰랐는데 한번 섞어봐야겠어요. 뭔가 섞으면 안 되죠. 약간 섞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서로 녹아 들어가면서 약간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그럼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근데 왜 저희 어른들도 뭐 그 유명 뷰티 유튜버들 뭐 이런 거 보면 화장할 때 뭐 파운데이션에 로션 조금 섞어주고 하면 좀 촉촉하게 흡수 잘 되고 뭐 약간 그런 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발라줄 때도 오일하고 좀 같이 섞어주면 그게 훨씬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보습 효과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요즘 섞어서 쓰기 시작한 지 한 2계절 지난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월동 준비 네. 또 되게 입는 거 먹는 거 혹시 뭐 있을까요? 먹는 거 글쎄요 이제 저희는 왜냐면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지나가다가 배즙 도라지 우리 그 저기 봤는데 할머니 집을 갔는데 그 어른들 이제 부모님 드시려고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더니 애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협 마트에 지나가는데 세일을 해서 제가 좀 사서 갖다 줬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먹는 거 하면 먹는 거 하면 무슨 정말 식재료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온갖 민간 막 도라지, 배, 홍삼 뭐 어린이 한약 뭐 이런 거 나와. 우리 지난주에 실컷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월동이니까 그래도 혹시 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났어요. 저희 집도 배즙 한 박스 지금 쟁여놓은 거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놓으니까 안 먹어. 정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요즘 상당히 고민입니다. 콜라의 맛을 들여가지고 콜라밖에 안 찾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우리 딸은 비타민 음료. 비타민 들어 있는 거겠죠? 그거? 조금 들으지 않았을까요? 들어 있는 거겠지? 비타민 향 음료 아니야? 그거 왜 딸기 우유 아시잖아요, 다들. 네. 딸기 맛 아니고 딸기 향 향료 들어 있는 거. 우리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저 보습제 얘기 하나만 덧붙일게요. 피지오겔 쓰는 거 말고도 제가 아이허브에서 주문해서 아이허브라고 그 직구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주문해서 쓰는 거 중에 배쩌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맞아. 그게 우리 딸한테 너무 리치해서 안 맞았던 거. 그렇구나. 거기에서 연고가 그 딱딱한 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딱딱한 종류여서 하나 사서 뭐 전신에 바르고 이건 아니고 어디 일부분 건조하고 그럴 때 바셀린 대신 용도로 쓰기가 되게 좋아서 큰 거 하나 사서 저도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좀 뭐 이렇게 좀 뭐 카모마일이라던가 뭐 라벤더라던가 이런 향 들어간 것도 같이 나오고 해서 그것도 하나 상비해서 가지고 있으면 약간 뭐 애들 어디 까지고 상처나고 할 때도 그냥 발라주는 용도로도 되게 좋고 이제 콧물 나는 계절 되면 코 비비고 헐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기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뭐 알러지 좀 있는 친구들은 어디 가려워서 좀 긁고 아니면 눈 비비고 그럴 때 좀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그럴 때 그냥 정말 만능 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추천. 네, 그거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허브에서 호호바 오일이랑 배쩌밤이랑 이렇게 샀었는데 호호바 오일은 괜찮았었는데 배쩌밤은 약간 우리 딸한테 약간 너무 리치해가지고 오히려 안 맞았어서 그래서 이것도 피부 따라 아주 만사형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뭐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맞는 것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런 정보를 얻으시고 취사 선택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뭐 육아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6초톡이지만 숫자 6초 동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야 6초톡 없는데? 6초톡? 설마 숫자 6을 쓰고서 차는 거야? 맞아요. 전부 다 숫자 6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숫자 6을 치는 거예요. 6초. 그거 태그에다가 6초도 걸어야겠다. 6초톡.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못 찾으셔가지고요. 일부 숫자 6이 아니고 육아할 때 6입니다. 6고기 할 때 6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재력이죠. 분위기 전환해야겠어. 자, 이번 순서는 주말엔 뭐하지 코너 시간입니다. 이 주말에 뭐하지는 6초톡에서 추천하는 주말에 할 일들인데요. 저희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함께 갈 만한 장소라든지 전시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요. 다들 한 권씩 이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날 추우면 밖에 안 나가거든요. 비가 와도 안 나가지만 실내에서 노는 걸 상당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 남자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해야지 밤에 잠도 잘 자고 밖에 나가면 추운데 좀 나가기만 하면 또 이게 금방 감기가 걸려버려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키즈 카페를 주로 많이 다니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키즈 카페가 하나 있는데 동대문에 위치한 저 디키디키라는 키즈 카페예요. 그래서 DDP 맞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를 좀 추천한 이유는 크기가 제가 가봤던 키즈 카페 중에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거기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특히 이제 남자애를 제가 데리고 있잖아요. 남자애니까 이렇게 몸으로 하고 활동하는 놀이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필요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면 정말 약간 거짓말 못하면 거의 운동장만한 크기가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있어서 뛰어놀기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미끄럼틀부터 이거 실내 놀이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끄럼틀도 있고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등산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스펀지로 만든 뭐 미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돼 있는데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주차비 같은 것도 주차비는 솔직히 좀 비싸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DDP 게 자체가 좀 주차비가 비싼 편이어서 이 놀이기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다양한 놀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 디지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아 방지용 팔찌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로 GPS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에서 무슨 우와. 놀이를 했다는 거를 그거 진짜 좋다. 측정하는 그래서 이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보면 거기서 이렇게 저 보고서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데 보고서를 주면 프린터로 얘가 무슨 놀이를 좋아했는지 결과 보고서를 무료로 뽑아 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주로 이제 육체적인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뭐 탐험놀이 뭐 이런 거 이제 뭐 등반을 뭘 찾아다닌다든지 등산을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 어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하는 놀이들을 많이 창의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고 팁을 드린다면 위메프 같은 이렇게 구매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조금 저렴하게 티켓을 하루 전날 하시면 조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애를 두시고 에너지를 좀 육체적인 놀이를 원하신 부모라면은 거기를 데리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제 단 너무 크니까 따라다니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갔다 오면 제가 운동을 오히려 다이어트하는 그런 느낌을 드는 너무 힘들어서 이 애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일단은 뭐 애기들은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추천을 합니다. 동대문의 티키티키입니다. 네. 주말에 가보셨어요? 주중도 사람이 가고 얼마나 붐비는지 좀 궁금해요. 사람이 많기는 한데 근데 워낙 크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정도군요. 네, 정말 거짓말 좀 많이 보태면 끝이 안 보이고요. 많이 보탠 거고요. 근데 좋았던 거는 거기 밑에 내려오면 동대문 DDP에서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것도 많고. 그래서 애가 놀 만큼 놀고 내려와서 전시회 같은 거 약간 보기도 하고 주말에 가면 약간 뭐 장터 같은 것도 막 서거든요. 동대문에. 그래서 겸사겸사 하는데 이제 애기의 체력에 맞춰서 그렇긴 한데요. 아니 작년에 DDP에서 일을 한 3개월 정도 계속 거기 전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키즈 카페가 있는지 전혀 몰라서 거기 엄청 크잖아요. 거기가 뭐 맞아요. 이런 게 그 이런 안에, 게 있나의 연속이라서 저희가 회사에서 지난주인가에 뭐 때문에 DDP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분은 항상 공연장만 가보셔서 그 안에 전시장이 있다는 걸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은 또 어디 있어? 뭐 그래서 저는 공연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거기서 공연을 본 적은 없고 뭐 먹는 집과 네. 음식점하고 전시 보고 그때 그분은 아니 거기 먹는 집은 어디 있나요? 막 또 이러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미진 씨 제가 소개를 했어요. 디키디키. 그걸 처음 왔다고. 네. 그때 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워했던 게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그 AR 체험, VR 체험이가 드레스 바꿔 입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팔찌는 왜 이거 나가는데 그거 왜 보통 돈 이걸로 찍고 먹고 나중에 결제 그건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애를 계속 놓쳐요. 너무 뛰어다니니까 애를 쫓아다니다가 되게 활발한가 봐요. 애를 그러니까 정말 활발하니까 또 뒤쪽 구석 이렇게 뒤에 가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 정말 한번 미싱을 막 분실을 해 분실? 못 찾아가지고 정말 간이 덜컹덜컹한 적이 한두 번에 너무 커요 그냥. 그래서 애는 너무 신이 난 거죠. 이 큰 세계에 오니까 이 장난감도 뭐 한 10분. 근데 약간 나이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아니, 우리 딸은 되게 화가 났던 게 그렇게 막 거기에서 앞에서 드레스 받고 있기만 계속하더니 나중에 나갈 때 돼서야 저 미끄럼틀을 타겠다고 해서 정말
다음에 와 알까? 다음에 와. 이악 물고. 아니 그래서 가끔 근데 그 키즈 카페 얘기를 해요 하면서 거기 다시 가가지고 드레스도 입고 미끄럼틀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냥 집에서 그 드레스 바꿔 입히기 게임 하거나 여기 롯데월드 밑에 이렇게 옷 갈아입히기 3,000원 내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하자. 분명히 그 넓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몸놀이 하고 막 놀아야지 의미인데 거기서 계속 가만히 서가지고 그거만 할 거야. 근데 엄청나게 부모님이 체력이 좋아야 되심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특히 남자애들.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항상 아이를 이렇게 활발한 다양한 활동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몸이 항상 빨리 지치고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놀이 선생님을 불러서 놀이 선생님을 신청을 해서 저희 아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막 3살, 2살, 1살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한 5살 정도부터는 이제 시간제로 신청하는 놀이 선생님을 자주 만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집에서도 놀고 뭐 놀이터도 같이 가고 주말에는 뭐 그렇게 뭐 운동장 나가서 같이 축구 놀이도 하고 커서는 지금 이제 컸으니까 가서 선생님하고 자전거도 타고 오고 뭐 킥보드 타러도 나가고 근데 지금 그 키즈 카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100% 놀이 선생님과 함께 가서 놀이 선생님 에너지 넘치는 놀이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는 또 옆에서 따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와서 좀 친구처럼 이렇게 소셜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요. 제가 그건 전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맞벌이 부부기도 하고 뭐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정말 아기 어릴 때부터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을 아웃소싱하는 일을 지금 한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학생 또는 젊은 놀이 선생님들은 시급이 이제 뭐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비싸다고 해도 뭐 15,000원 이 정도 돼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많이 시작을 해서 제가 사용해본 회사만도 한 4-5군데가 되고 이제 그중에 저는 한 군데 정착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선생님들 뭐 형 누나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뉴페이스이면서 영하신 분들이 오면 누나가 오면 일단 얼굴이 아니 뭐 형이든 누나든 일단 얼굴이 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아이는 워낙 낯을 안 가리는 편이라서 좀 빨리 친해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도 뭐 친구의 친구, 저희 아이 친구 뭐 이렇게 해서도 많이 소개도 하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금방 이렇게 뭐 같이 놀이하거나 책 읽거나 하면서 금방 친해져서 되게 그리고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확실히 에너지가 있으시다 보니 적극적으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해주시고 잘 놀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안전교육 이런 거 다 받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잘 케어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대학생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거하고 좀 다르군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또 경험이 있으신 거고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관계나 이런 거 맺을 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베이비시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아주 정말 아기들 돌봐주시고 그냥 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 놀이 선생님들, 뭐 놀이시터, 학습시터 얘기 이름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저는 놀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시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야외 활동도 하고 집에서 놀이도 하고 저희 왜 집에 사놨는데 저기 처박혀서 먼지가 쌓여가는 수많은 교구와 보드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꺼내서 선생님하고 2시간, 3시간 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시간에 뭐 제 일을 할 때도 있고 아이 봐주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와서 한 2시간 정도 해주고 가시면 선생님 아이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편하시고, 좋으시고 네. 좀 편하시고 네, 그거를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다 그렇게 액티브하게 딱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하는 맞아요.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는 놀이 선생님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특기를 뭐 만약에 체육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도 같이 놀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미술이라든지. 제가 쓰는 서비스는 이제 잘한다라는 회사에서 하는 선생님들인데요. 거기 선생님들은 이제 뭐
부모님들 많이 찾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줄넘기 같이 해주세요. 뭐 리코더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뭐 영어 그림책 읽어주세요. 뭐 아니면 뭐 애들 처음 한글 배울 때 한글 배우는 거 가르쳐주세요. 뭐 숫자 세는 거 뭐 좀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구구단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뭐 숙제 도와주거나 학습적인 도움 필요한 것도 약간 서포트 해주시면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애가 해달라는 거 2시간 3시간 해주세요. 경찰놀이 뭐 무슨 총싸움 무슨 뭐 칼싸움 제가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 다 같이 잘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뭐 놀이터에서 만난다든지 네. 아니면 밖에서 놀이 키즈 카페에서도 만나도 된다는 네, 말씀이죠. 네, 네. 되게 신기하다. 편하다. 네, 집으로 오시는 신청이 한 반 정도 되고 사실은 제가 밖에 뭐 어디 세미나를 간다던가 컨퍼런스 간다던가 이럴 때 근처 키즈 카페 검색해서 그 앞에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아이랑 선생님 키즈 카페 들어가고 네. 저는 이제 뭐 세미나나 회의 참석하고 그렇게 활용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처에 뭐 전시회 같은 거 뭐 아니면 예술의 전당 이렇게 전시회 네. 선생님하고 2시간 3시간 보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뭐 앞에 분수에서 놀고 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필요한 일 보고 미팅하고 그런 게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좋다. 그럼 괜찮은 어떻게 것 같아요. 일하시는 왜냐면은 저는 엄마들. 이제 집으로 항상 도우미 선생님이 오시니까 어떻게든 애를 하원해서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그 부담이 손실되는 되게.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일하시는 저기 워킹맘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음. 직장 부근이나 뭐 어디 그 부근이나 뭐 본의 아니게 어떻게 잠시 맡겨야 될 때 네. 맞아요.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굳이 뭐 구분을 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20대, 30대 젊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설명을 한다거나 알려드리거나 할 때 그 기동성도 굉장히 네.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결하게 전달을 해도 파악하시는 그 척하면 위치- 척? 예, 그런 것도 이제 음. 어쨌든 어떤 살아가는 시대가 비슷하니까 맞아요. 사용하는 툴도 굉장히 비슷하고 뭐 네. 앱을 뭘 찾고 뭐 저 아시는 저랑 친한 언니는 이제 그 집은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가끔 선생님 신청하면 선생님이 뭐 택시 타고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 학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고 숙제 봐주고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의 폭이 굉장히 넓은 선생님 풀 그게 좋더라고요. 뭐 별점 같은 것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검증이 좀 되는 건가? 네, 그게 아무래도? 보니까 그 각 회사들마다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선생님 뭐 별점으로 점수도 남기고 부모님들 뭐 선생님들 후기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잘한다 같은 곳은 CS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방문 후기라던가 그 방문 과정 중에 그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저도 네. 여기저기 이렇게 쓰다가 거기 정착한 이유가 그 사후 관리가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여기는 약간 한번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 좋으면 그 아이가 꼭 찾거든요. 저번에 왔던 그 아무개 선생님. 그럼 이제 계속 관계가 이제 네. 형성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같은 선생님이 좀 계속 오시고 아무래도 그러지 이런 거 않을까요? 하는 것도 되게 좋아서 그런 지속성이 좀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여기 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미진 씨 혹시 이번 주에 뭐 추천할 만한 장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갔다 와서 되게 좋았는데 애도 되게 좋아했고 그런데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파주에 있는 오토 캠핑장이었는데 그 캠핑카가 정말 미국 영화에 나오는 정말 그런 미국식 캠핑카 있잖아요. 되게 크고 막 이런 거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그런 게 있는 캠핑장인데 헤이리 아트빌리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캠핑을 하면서 헤이리 아트빌리지 구경도 할 수 있고 전 또 이번 주말에 파주 그 바로 길 건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파주 영어마을 옛날 영어마을에 그 할로윈 파티가 있어가지고 완전 겸사겸사 되게 잘 너무 다녀왔었거든요. 좋았겠다. 네, 그래서 애 드레스랑 막 이런 것도 소품도 다 트렁크에 우와.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셋이 그 캠핑 킴스 카라반이라고 하는 카라반만 있는 데인데 이제 가격도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지 않아요. 제일 큰 건 완전 심지어 막 복층인가? 막 캠핑카가 복층이에요. 그게 30만 원 정도, 주말에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가격도 20만 원, 30만 원 사이이고 바베큐 2만 원 내면은 숯불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가 좋았던 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거기 갔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온 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 그 좋죠. 네, 그래서 좋다. 자기들끼리 엄마 나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네 캠핑가 누구네 집 가서 놀고 올게.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같이 뭐 게임 뭐 보고 놀다가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리고 완전 자연이니까 뭐 좋다. 지들끼리 나뭇가지 갖고도 막 뭐 나뭇가지, 놀고, 낙엽, 돌멩이 이제 네, 지들끼리 막 놀고 그래서 엄마 나 친구랑 우리 집에 들어가도 돼요? 뭐 들어와서 놀아 하면은 우리 집.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애들 데리고 온 집들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하면서 지들끼리 놀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빈몸으로 가도 되는데 거기는 카라반 같은 설치돼 있는 데서 그러니까 숙박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네. 네, 숙박을 하고 거기 음.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식이다 보니까 캠핑 가고 하다 보니까 온돌이나 난방이 아니라 이제 히터가 나와요 저런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일단 되게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스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있고 되게 편리하다. 집기가 다 들어있네요. 네, 집기 다 있고 샤워실 부스 뭐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되게 편했고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늘 이렇게 1박 2일로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사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 천둥번개 치고 막 비 왔는데 근데 뭔가 아침에 이렇게 딱 약간 갰는데 그 비 오고 나서 그 되게 엄청 그 너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또 막 신나가지고 또 막 자기들끼리 막 라면 먹어서 막 이 집 가서 뭐 먹고 저 집 가서 뭐 먹고 놀러 다니고 막 하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저희 아들 진짜 평생의 로망이 캠핑카에서 자는 건데 저 지금 네.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네네네. 지금 당장 알아보려고. 되게 좋았어요. 저희 원래 거기 우리 딸 3살 때도 한번 갔었던 데인데 딱 비슷한 시기에 갔었는데 그때는 애는 너무 어려서 뭐 모르고 우리끼리만 남편이랑 저만 좋았었거든요. 여기 되게 좋다 막 하면서. 근데 우리 딸이 요즘 유튜브에서 라임 튜브인가 뭐 어린 여자애 나오는 어린 여자애가 아빠랑 노는 거기에 그 캠핑카 미국 놀러 가서 캠핑카를 봤는데 저걸 계속 가고 싶다 하는데 마침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되게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뭐 되게 막 잘 놀고 좋았었어요.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이 거기가 원래 파주만 가도 공기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볼 것도 생각보다 낮에는 문화나 해일이나 이런 데 가까워서 근데 거기 뭐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별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스페셜하게 그 영어마을 할로윈 파티에 뭐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애들이 또 엄청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다들 마녀 모자 쓰고 뭐 하고 그냥 거기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 그냥 자체가 재밌죠. 그거 자체로 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아들의 로망을 이루어줘야 될 것 같은. 애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캠핑카에서 자면. 집에 안 온다고 할 가능성이 좀 한 1년째 그 캠핑카 그 다른 캠핑도 아니고 꼭 그 캠핑카에서 자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을 되게 가지고 있어서 이번 올해 안에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11월 비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1월 지금 바로 예약 고고. 사실 푹시티만 가도 볼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을 지금 것 같아요.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 및 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6초톡의 추천템 시간. 어떤 추천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그 계속 뭔가 지금 겨울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습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생각이 이제 건조하니까 가습기. 그랬어요. 근데 그 물론 다 선호하시는 종류가 다를 것 같고 또 가열식으로 좀 공기 따뜻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요즘 뭐 이것저것 뭐 신경 쓰이는 거 많으니까 청소 깨끗하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용량이 크고 그다음에 보기에 좀 괜찮은 그런 가습기를 항상 찾고 있어요. 그리고 가습기 저희 옛날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막 뚜껑 돌려서 뒤집어서 열고 안에 뭐 청소하고 이런 거 너무 맞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냥 정말 통 형태로 나와서 바로 그냥 헹궈내는 것도 너무 수월하게 나온 가습기들이 좀 있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한 뭐 브랜드를 쓰던 거는 접촉하는 부분이 너무 고장이 잘 나서 그거를 정말 한 3통째를 쓰고 그 접점 망가져서 버리고 하다가 이제 제가 새로 만난 통도 크고 용량도 크고 보기에도 좋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쉬운 게 이제 에비에어라는 가습기를 알게 됐어요. 이것도 저도 이제 다른 어머님들을 통해서 보기에 좀 괜찮으면서 한 번 물 넣으면 아침까지 계속 나오는 거 없나요? 뭐 이제 이름이 뭐라고요? 에비에어. 앱이에요. 앱이에요. 네. 여기가 또 이제 한 해에
한두 개 정도의 모델씩만 나오고 그게 이제 다 팔리면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고 제가 작년에 구매한 버전을 찾아보니까 벌써 여기 새 버전이 나와서 또 업그레이드 된 걸로 팔리고 있던데 용량이 크고 뭐 안에 이제 청소 같은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그 약간 약하게 켜놓고 밤새도록 켜놓으면 정말 아침까지 계속 가습이 되고 있고 찬 공기가 싫으신 분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열식 가습기를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인테리어적으로도 못생기지 않고 예쁘고 깔끔하게 그런 대용량 가습기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에비에어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 집에 다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습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도 굉장히 부담 없고 지금 신상품은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착했던 걸로 네, 굉장히 착한 금액이어서 사는데도 부담이 없었고 네, 보기에도 굉장히 괜찮아서 저는 추천합니다. 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땡기네요. 미진 씨는 아까 혹시 저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막 템빨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랬던 게 아주 일상에서 저를 조금 나아지게 해준 것들인데 이제 왜 애기들 배변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아기용 변기 쓰는데 그게 사실 저는 언제부턴가 이거 버리고 씻고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변기에다가 일반 가정 변기에다가 이케아에서 발판이랑 애기 커버를 아예 그냥 놓고서 그러면 애가 이제 뭐 휴지도 자기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꾼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한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걸 비워야 하는가에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애를 훈련시키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 이케아 건 아예 그냥 커버 이렇게 하는 건데 옆에 그냥 흡착 발판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하면은 그리고 그 발판 얼마 하지도 않는 이케아 거 다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괜찮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저희는 욕실이 그 욕조를 띄고 샤워 부스를 놓은 형태여가지고 애를 항상 세워서 씻기는데 애가 되게 꼼지락대고 되게 귀찮아하고 추하고 막 그래서 그 욕조를 하나 샀는데 따로 또 애 거만 샀는데 조금 큰 걸로 샀는데 그걸 하나 놓고 그리고 애가 심심할까봐 그 개 있어요. 개 멍멍 개 아니고 옷개인데 거기 물통에다가 물이랑 이제 세제를 조금 샤워 버블바스를 조금 넣어주면은 얘가 전원 누르면은 부글부글하면서 개 거품이 찾아봐야겠다. 우와, 저 궁금합니다. 뭐 블루투스로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버튼형인데 저거 궁금합니다. 그래서 욕조를 이렇게 놓고 그 옆에다가 벽에다 흡착식으로 돼 있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개 이렇게 또 눌러줘 거기서 향이 나는 거품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서 애가 팔자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막 그 러쉬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저는 평생에 항상 욕조 없는 집에서만 샤워부스만 있는 집에 살아서 그거 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거 검 타입의 그거를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거품이 이렇게 내가 거기서 나오고 애가 막 혼자서 막 럭셔리하게 혼자서 향기와 거품을 즐기면서 그래서 원래 우리 딸이 목욕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를 막 너무 설득하게 흔들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가 들어가. 개거품 덕분에. 찾아봐야겠다. 되게 신기하다. 저거 너무 궁금하네. 7살 저희 애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저도 막 급검색을 하다 옛날에는 그 미국 그 토이 브랜드에서 나온 그렇게 이렇게 욕조물을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그걸 쓰다가 그게 이제 실증이 났는지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목욕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빨리 널 씻겨가지고 보내자 했는데 막 애랑 신랑이 하니까는 그래서 그 유인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급검색해서 나온 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인템 좋습니다. 네.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검색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장미진의 추천템. 네, 추천템이었습니다. 개거품. 저 사실 말씀하세요. 저 사실 그 아까 어른 변기에 얹어서 쓰는 그 아이 변기 커버 얘기하시니까 그거 휴대용도 있는 거 아세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면 외출했을 때도 유아변기 없는데 가서 앉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펴서 얹어 놓으면은 쓰고 또 이렇게 한 4등분 정도로 접혀요. 그러면 정말 손바닥보다 조금 큰 주머니에 딱 들어가서 갖고 다니는 거. 네, 아이 5살 때 잘 썼어요. 저도 지금 상표 기억 안 나는데 커버 얘기하시니까 그거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 수시변기를 사용하게 시키니까 진짜 그 애가 6살 정도 되니까 금방 알아듣고 금방 훈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주일만 안 돼 화장실 했더니까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이럴 것을. 자기도 이제 어른 변기 어른들 쓰는 거 같이 쓰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 예, 같은 거 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할 저 육아 아이템은요. 베이비 리키라는 TV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애가 부쩍 꽂혀 있는 TV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제가 PD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TV 같은 거를 잘 보여줘요. 저는 TV 같은 거를 어쨌든 저도 한글을 TV로 배웠고 뭐 시계도 TV로 보고 이렇게 저는 TV 같은 거를 교육용으로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랑 TV를 보는데 최근에 발견한 애니메이션인데 베이비 리키라고 진짜 제일 좋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애들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 아예 안 보여줄 수는 없고 보여주면 좀 교육용으로 가치 있게 보여주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같은 세서미 스트릿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뽀뽀뽀 같은 거죠. 네네. 지금도 계속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그런 유아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베이비 리키는 교육용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획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도 뭐 언어학자들,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보면 다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토끼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고요. 일단은 색상이 다른 어린이들 캐릭터처럼 굉장히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덜 자극적인 데다가 모든 스토리가 그 언어를 가리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최적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크다와 뭐 작다의 이제 차이, 길다와 짧다, 색상의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로 돼 있어서 애들이 끝나면 이제 끝에는 꼭 노래 같은 걸로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애 춤추고 따라하고 뱅글뱅글 돌아요 춤추고 잘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언어 교육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좀 뭐 형용사,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약에 영어 교육을 저는 멀티미디어로 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외국어 같은 것도. 그래서 영어 버전을 찾아서 틀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제가 추천한 이유는 요즘 스마트 TV 같은 거 많으시잖아요. 그 TV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틀면은 공짜로 이제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게 방송이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히트 수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IPTV나 네이버 주니어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교육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만 한다면 좀 베이비 리키를 좀 찾아보십사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육조톡은 협찬이나 사업 제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나 광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조톡은 중고 영어 도서 전문점 북판과 함께합니다.